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장 후반에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끝까지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우선은 다우 지수가 0.1% 간신히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 0.8%, 그리고 이날 스냅이라는 이런 악재가 기술주한테는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3%, 기술주가 홀로 깊이 빠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가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스냅과 관련해서는 소셜미디어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별그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 이 회사에서 CEO의 말이 결국에는 시장의 악재로서 좀 작용이 됐습니다. 전날 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직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서한을 통해서 예상보다 경제가 빠르게 악화를 했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때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스냅의 개장 전에는 30% 진짜 깊게 빠졌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40% 이상 급락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주들한테까지 공통적으로 악재가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업체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7% 급락했고, 알파벳도 5%, 애플도 2%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기술주의 투자 심리를 눌러버리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불안했던 소매 유통 업종에서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종목들을 중심으로 깊은 하락세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지표도 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S&P 글로벌에서 집계를 하는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위축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50포인트를 웃돌았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최근의 흐름을 읽어볼 때 시장에서는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 모멘텀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전 섹터가 싹 다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국내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건데요. 또 간밤에는 섹터의 흐름이 좀 반반 나뉘는 모습이었고, 그중에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전부 다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불안했다라는 것을 방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은 서비스와 경기 소비재 IT 순서가 되겠는데요. 서비스 쪽에서는 미디어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IT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공통점은 모두 다 성장주에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냅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스냅 때문에 위쪽에 있는 대형 IT가 전부 다 타격을 받았고, 그 가운데 광고와 연결되어 있는 대형 IT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 얘기 나오면 이제 구글에 뭐해서 알파벳이 나오죠. 5.1% 하락했고요. 그 밑에 메타 플랫폼스 7.6%,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 말고도 광고와 관련된 다른 중소형 종목들, 여러분도 알고 계실 이제 핀터레스트, 이제 이런 종목들이 23%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큰 종목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될지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 전반에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델타 항공이 5.8%,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7.4%로 밀렸었고요. 오른쪽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 역시 여기도 여행 쪽이 되겠습니다. 예약 쪽에서 부킹닷컴이 2.6%, 그리고 숙박 쪽에서는 메리어트 호텔이 3.3%, 그리고 호텔이 아니라 이제 리조트 같은 측면에서는 라스베가스 샌즈가 6%,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또 숙박 리조트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도 OTT에 섞여 있지만 리조트 측면에서 4%대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하고 연결성이 높은 반도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어제 잠깐 0.5% 반짝 상승을 보인 다음에 2%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금 흔들리는 흐름이고요. 이번 주에도 보셔야 될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곧 내일 있을 예정이고요. 4.4% 하락한 걸 보면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도 그닥 밝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좋을 거다라는 건 이미 좀 반영이 된 게 있고요. 그래픽 카드 값이 하락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심리가 안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4%, 엔비디아랑 연관성이 높은 AMD도 4%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만 흔들린 게 아니라 투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2%, 웨스턴 디지털 1.2%로 메모리 쪽도 분위기가 동시에 안 좋았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은행주들, 어떻게 보면 이 국채 수익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다 은행주들이 다 밀렸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으면서 증시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이어가게 되면서 JP 모건 체이스만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나머지 은행주들은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이제 의료 서비스와 같은 데 부분은 뭐 국내하고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성이 약간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가 어쨌든 미국 증시 내에서는 흐름이 견조하다라는 부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매 유통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부진했습니다. 의류주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커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특징주 때 에버크롬비앤 피치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견고하게 나올 것이고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을 하면서 그나마 증시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월마트 1.2%, 코스트코 역시 1.9%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또 국내에서도 방어주가 통신주인 것처럼 미국에서도 통신주가 이날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버라이즌이 2%, AT&T도 역시 그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약간은 끌어올릴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스냅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에서는 스냅의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에서 많게는 25%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이 높았던 만큼, 눈높이가 높았던 만큼 이번 소식은 타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냅 쪽에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거시 환경이 4월 21일 당시 실적 전망치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문제점은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전쟁도 있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거기에다가 인력 부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냅이 대표적으로 42% 급락했고요. 최근에 좀 약간씩 완만하게 고점을 낮추고 있다가 이날 갭 다운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13달러까지도 깨고 내려오는 스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의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에버크롬비앤 피치가 되겠는데요. 매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기 손실이 좀 나오게 되면서 28% 이상 큰 폭으로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판매가 좋았지만 중국에서 봉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 시장이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홍보 비용을 줄여가면서까지 최대한 실적을 선방하려고 했는데 원자재도 올라가고 있죠. 이제 거기에다가 운임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CEO 역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러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나온 스냅하고 비슷하죠. 결국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가
추가 하락을 크게 하는 그런 흐름이 에버크롬비 앤 피치에서도 나와줬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가 그대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에서는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었는데요. 자, 유로존의 이 5월 제조업과 관련된 지수 자체가 역시 예비치가 부진하게 나왔고, 거기에다가 영국의 제조업 PMI 지수 역시 1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캬크 지수는 거의 한 2%에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0.5% 안쪽으로 약간은 선방하는 흐름 정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시장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가 서로 겹치게 되면서 이날 유가는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한 0.5% 정도의 좀 등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반영되면서 0.8% 하락,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금값은 올라가면서 1%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부각을 보이면서 3.1에서 이제 2.7% 중반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서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시장, 그래도 장 후반에 약간은 살아났지만 기술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재료들 어떤 게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이 43% 폭락하면서 IT 업종 전반을 끌어내린 데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서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스냅은 어제 장 마감 뒤 예정에 없던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장에 어닝 쇼크를 던졌는데요. 회사 측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를 통해 지난달 22일 실적 발표 당시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속도 역시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2,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과 5천만 달러 흑자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면서 매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2, 4분기에 116%에서 올해에는 20에서 25%로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이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부진한 경제 지표 역시 오늘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먼저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 대비 16.6% 감소한 59만 1000채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75만 채를 큰 폭으로 하회했고, S&P의 5월 글로벌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수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5월 리치먼드 지역의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역시 2020년 5월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9로 급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플러스 10을 대폭 하회했는데요. 이 지수는 콜롬비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와 함께 전미 실물경제협회 NAB가 이달 초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이 내년 연말께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는 뉴스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이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연말까지 연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3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은 3%였는데요. 협회 측은 이코노미스트별로 금리 전망치가 크게 갈렸지만 4% 미만인 수준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달 초 3년여 만에 처음으로 3%를 돌파한 데 이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2023년 말까지 3.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2024년 또는 그 이후에 연준의 목표치인 2%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연준의 매파 기조 전환은 기준금리가 제한적인 영역까지 머무를 위험성을 키웠다면서 주식시장의 올해 매도세가 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며 뚜렷한 반전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다면 경기 침체가 촉발될 위험이 커지고 연준이 긴축을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완벽한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데다 내달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계획도 있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으로 경기 둔화를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동시에 중국의 경기 전망 악화 역시 세계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들의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에서의 경쟁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허버트 디에스 폭스바겐의 CEO가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2025년까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향후 수개월 동안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면서 폭스바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이며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하지만 2025년도에는 판매량 기준으로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믿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지만 폭스바겐이 전기차 판매 대수 면에서는 조만간 테슬라와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년간 전기차 성장세가 계속됨에 따라 배터리 부품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겠지만 올 여름부터는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돼 희망적인 신호도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내구재 주문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6% 증가이며 이어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 뱅크 오브 스코치아, 딕스 스포팅 구스, 포트로닉스, 뱅크 오브 몬트리올,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스플렁크, 윌리엄 소노마, 게스, 박스잉크, 그리고 체인지 헬스케어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